호텔 솔베이는 가는 날이 장날이었네요. 맘먹고 브뤼셀을 갔는데 이렇게 전체 인면을 보수 중이더라고요. 브뤼셀에 있는 빅토르 오르타의 작품들은 모두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걸음했는데 외부까지 이 모양이니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사진을 안 찍으니 호텔 솔베이를 금방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줄 모르고 오르타 뮤지엄을 좀 늦게 예약을 했는데 여기는 일찍은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약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일정 생각해서 여기는 밖에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내부 사진을 못 찍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글링해서 내부를 소개시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 솔베이 책자를 사서 스캔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책도 캐리와 함께 도둑 맞아 버렸네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호텔 솔베이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호텔 솔베이가 있는 브뤼셀은 벨기에 국토 중심에 있습니다. 벨기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이에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독일은 프랑스를 침략할 때 꼭 벨기에를 지나가서 갔더라고요. 호텔 솔베이는 브뤼셀에서 비교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글 맵에는 복원하기 전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에이, 나쁜 구글. 호텔 솔베이는 브뤼셀에서 숙소에서 걸어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호텔 타셀도 구경하고요. 그런데 호텔 타셀은 공개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솔베이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기 외관을 복원 수리하는 중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호텔 솔베이에 도착할 즈음 제가 잘못 찾아왔나 했습니다. 구글맵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호텔 솔베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외관을 복원 수리 중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호텔 솔베이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아참, 호텔 솔베이라고 해서 숙박하는 호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벨기에에서는 타운하우스에 호텔이라는 명칭을 붙이나 봐요. 이 건물을 디자인한 빅토르 오르타는 아르누보를 최초로 시도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오르타를 비롯한 아르누보 작가들은 과거 서양 전통 건축에 없는 새로운 어너먼트, 즉 장식들을 근대적인 재료인 철과 유리를 사용해서 식물과 꽃과 같은 자연의 형태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최초의 아르누보 건축 작품은 오르타의 호텔 타셀입니다. 만일 호텔 타셀이 개방되어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호텔 솔베이의 이 정면창을 보니 갑자기 가우디의 까사바틀로가 떠오르네요. 여기는 까사바틀로의 후면 발코니 입구입니다. 좀 비슷해 보이나요? 사실 벨기에와 스페인의 아르누보가 어떻게 연관성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어찌되었건 아르누보는 줄구장창 그리스 로마 장식들을 반복해오던 서구 전통 건축을 벗어나려는 첫 번째 도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르누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형태에서 디자인의 모티브를 찾으려고 했던 아트앤크래프트라는 운동이 이전에 있기는 했지만 아르누보만큼 전 유럽에서 유행하지는 못했죠.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이 외관에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문밖에는 없네요. 호텔 솔베이 앞에 도착했을 때 제대로 찾아왔나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여기 예약을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예전 브뤼셀은 길이 엉망이었나 봅니다. 입구에는 신발 흙터리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호텔 솔베이는 내부 사진을 안 찍었기에 사진들을 잃어버린 것이 좀 덜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억은 좀 부실한가 봐요. 사진을 검색하다 보니 기억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텔 솔베이 내부를 찍은 사진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냥 유리창 너머로 1층 진입 복도를 본 것, 이것 한 장밖에 없네요.
2022년 여름의 유럽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거의 벗어나 있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는 내부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더라고요. 이 복도 안을 들어가면 저쪽에서 우선 예약자 체크를 하고 신발 위에 덧신을 신게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건물을 보존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조각상 건너편에 호텔 솔베이로 들어가는 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솔베이에 그렇게 어울리는 조각상은 아닌 것 같네요. 이쪽이 1층 로비입니다. 여기에 가드가 있고 예약을 확인하고 덧신을 신는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앞에 이런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여기가 1층 로비가 맞나 했습니다. 로비의 양측 공간은 예전에 식당이나 부엌으로 사용한 공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이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해놓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헷갈릴만 하지요. 저 계단을 올라가시면 2층 공간이 나옵니다. 2층 계단 중간참에서 1층 로비와 2층 공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이렇게 화려함이 느껴지기보다는 고요한 세련된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검색한 사진에서 제일 헷갈렸던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검색해서 이 사진을 구했을 때 여기가 2층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여기 천장에 저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공간은 아마 외부에서 빛이 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조명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특이한 천장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빛이 없어서 좀 밋밋해 보였거든요. 2층 중앙 계단을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쪽 방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은 묘합니다. 빅토리아풍의 느낌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 오너먼트가 빅토리아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오르타만의 독창적인 디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를 디자인하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건축가들은 디자인 피해를 많이 받았나봐요.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조명들이 다 켜져 있지 않아서 빛감은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존이 잘 된 거 보면 신발에 덧버선을 씌우고 들어갈 만 하네요. 여기는 동쪽의 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다녀온 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까먹다니 내참. 여기는 3층을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이 위층을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 놓았더라고요. 외관 복원 수리 때문에 위를 못 보게 하는 것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텔 솔베이에는 여기서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3층인지 4층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냥 지레짐작으로 여기를 3층이라고 해본 것입니다. 정확히 3층과 4층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4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올라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여기까지가 호텔 솔베이였습니다. 오르타의 작품들은 책으로 읽은 것보다 직접 와서 보니까 왜 아르누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진도 못 찍게 하는지 안타깝네요. 자, 호텔 솔베이 말고 다른 오르타의 벨기에 주택들을 살펴볼까요? 역시 호텔 타셀을 봐야겠죠. 호텔 타셀은 호텔 솔베이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저기 있는 건물이 바로 호텔 타셀입니다. 그런데 저 건물이 호텔 타셀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지나칠 것 같기는 하네요. 사실 브뤼셀에는 호텔 타셀이나 호텔 솔베이 같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텔 타셀은 호텔 솔베이보다는 르네상스 건축의 느낌이 외관에서 조금 더 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저 발코니 디자인이 특히요. 호텔 타셀의 이 사진은 정말 유명하지요. 아르누보를 소개하는 건축사 책에는 이 사진이 항상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식물의 넝쿨 형태를 바탕으로 유리한 난간을 디자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벽화 역시 그 연장선에 맞춰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도에서 이 계단을 보니 이 공간이 더 아르누보가 어떤 디자인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특히 주철제 저 기둥 디자인은 기마르의 디자인도 연상시켜 줍니다.
아르누보의 오너먼트 중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저런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예전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하고는 그림의 주제도 완전히 바뀌었고 대상을 묘사하는 방법과 색상도 완전히 다르네요. 호텔 솔베이를 보고 오르타 뮤지엄을 갔습니다. 오르타 뮤지엄도 걸어서 20분 내외의 거리에 있습니다. 역시 오르타 뮤지엄도 내부를 사진 못 찍게 합니다. 원래 예약 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도착해서 좀 일찍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더라고요. 그것이 생각보다 여기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건 이해를 하지만요, 그래도 사정을 좀 봐주지. 사실 더 기다리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요. 아까 전 호텔 솔베이도 내부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솔베이보다 오르타 뮤지엄에 대한 정보는 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면의 캐노피는 왠지 기마르의 파리 지하철역을 좀 연상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이 문 앞에도 역시 신발 흙털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르타 뮤지엄에서 가장 볼만한 공간이 이곳인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맨 위층의 천창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이 호텔 타셀인지 오르타 뮤지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호텔 솔베이를 정리해보니 거기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호텔 타셀 아니면 오르타 뮤지엄에 이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오르타에게 기마르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런 기마르가 오르타 것을 베낀 건가요? 원래 오르타는 음악 공부를 먼저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후 브뤼셀의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건축을 공부하게 되고 왕립 온실 건설에 참여하면서 건축 재료로서 철과 유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타셀과 솔베이를 오기 전 이미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먼저 오르타의 디자인을 접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이쪽에 있는 특별 전시장인지 상설 전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아르누보 전시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없어진 호텔 오브베크의 인테리어 요소들과 가구들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텔도 브뤼셀에 있는 건물인데 또 어떻게 프랑스인들이 오르세에 전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호텔 솔베이부터 이제 현대 건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누보 건축들을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게 모두 가우디 건축을 소개하기 위한 밑작업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